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조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좋은 입지와 큰 하락폭을 가진 10개의 단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단지 거래 한 건만 이루어지면 호가가 5천에서 7천 이상 오를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남은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요, 서울 기준으로 0.14%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전주에 0.09%보다 상승폭이 크게 늘어났어요. 수도권 지역도 0.08에서 0.1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0.14% 상승한 거 주간 기준으로는 93주 만에 최대였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0.12%로 이제 0.1%포인트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이제 인천 지역만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도권 지역 매매 가격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은요, 더욱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0.15%, 경기도 지역은 0.16% 상승입니다. 지금요, 여름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요즘 전세 매물 알아보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올 1월 대비 많이 올랐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릴 때 개입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에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개입을 한다는 거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급격한 하락이 나왔던 작년 12월과 1월달 12, 21 부동산 대책 그리고 13 부동산 대책 연이어서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특정 가격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개입한다 말씀드렸죠? 외환시장과 비슷한 접근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계상 정부의 경계가 확대될 타이밍이 이제 됐습니다. 0.14% 상승이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주간 상승률 0.25에서 0.4% 수준에서 갭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언론들이 집값이 올라간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난리가 날 것이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약시장까지 과열을 보이고 있어요. 자, 9.2월 롯데캐슬 리스풀 경쟁률 98대1, 4만 명이 청약이 지원했었고요. 레미안 라그랑데 얼마 전에 청약 끝났는데 3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경쟁률, 4인 가족 만점 수준의 커트레인이 나왔어요. 청계 SK뷰 애매한 분양가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1만 명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184대1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서울 분양 가점제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으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게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단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 예상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았죠. 거기도 일반 공급 경쟁률이 18대1, 특별 공급 경쟁률도 7대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나온 분양 중에서 또 논란이 되는 데가 동작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 제작해 드렸었죠. 기간 추천 결과가 나왔는데 국가보훈자 14명 선발에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기간 추천 경쟁률이 이 정도면 일반 공급 경쟁률은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청약시장은 절대 혼자만 과열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집값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시중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죠. 둔촌주공, 철산자이 그리고 장이자이 모두 다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청약 경쟁률이 상승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근데 아까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0대1, 150대1 이렇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떨어지고 나서 99명이 이제 한 명 붙고 나서 99명이 떨어지는데, 야, 그러면 그 99명이 다음 청약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기존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존 아파트 상승세 확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순위 자격 강화하거나 유주택자 청약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나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되죠?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죠. 조정대상지역, 청약 과열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더 늘어나지 않게 미시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이차명 총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경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가계부채 이슈라고. 가계부채는요 거의 90% 이상이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정부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개입이 들어가서 5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 상품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나 지금 폐지가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과거 많을 때 과열 시기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대고 경기도도 9,000건대 만건이에요.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을까요?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0대의 내 집 마련 수요 증가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실소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갭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내 집 마련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상담을 받아보니까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가 2억에서 4억의 자본금에 4억에서 5억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이 과거에 비해서 약간 좀 고가의 아파트를 살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적지만요, 건당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게 가계부채 통계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DSR 규제가 있는데 가능해? 이번에 집값 하락 초기에 저한테 DSR 규제 때문에 집값이 못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 DSR 규제는요, 집값을 하락시키는 규제는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얘는 차주단위 규제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한테는요, 이 소득 제한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왜? 대출을 받을 때 부부는 한몸 소득을 합쳐버리거든요. 근데 전체 가구의 절반은 맞벌이 가구입니다. 두 번째, DSR 비적용 상품이 많아요. 중도금 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DSR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년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40년 그리고 50년까지도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DSR 규제가 내 집 마련 그리고 많은 대출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보수 언론도 부동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위험선 넘은 집값과 가계부채, 부동산 연착륙 지원 중단 검토를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정부 그리고 언론까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부동산 통계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규제가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종합부동산 대책이 아닌 상황에 맞는 규제가 조금씩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연착륙 대책을 좀 걷어들일 가능성, 단계적으로 대표적으로 LTV 비율 하락이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규제 중심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와 정부는요, 현재 규제지역 제도를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남아있는 규제지역을요, 규제 1지역, 2지역 등으로 단순화시키는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지역은 뭐다? 청약이나 전매 제한 같은 청약시장 과열을 막는 조치고, 2단계부터는 과거 조정대상 지역처럼 세제 규제,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리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이 집값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집값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 결정적인 요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기사 보면은 24번의 대책 중에서 4번만 하락 또는 보합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4번도요, 그냥 일시적인 영향만 있었다는 것이지, 그 이외에도 집값의 유효기간 지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도 유동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것이 이제 지표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 오늘 영상에서 총정리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규제의 강도는 과거와 다르게 조금씩 약하게 나오면서 점점차
강해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